안녕하세요.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무사기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종목은 쿠크홈 시스인데 이 종목을 제가 발견하게 된 그 동기는 집에서 홈쇼핑을 보고 있는데 매트리스를 이렇게 뭐라고 렌탈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트리스까지 렌탈을 하는구나 해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날 쿠크홈시스에 대해서 좀 열심히 봐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요. 이 작성이 2월 13일이니까 약 두 달 전 얘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19년도 기말까지 제가 자료만 좀 첨부를 해놨습니다. 이 선정 이유는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비엔남 이런 쪽에서 고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또 실제 성장성이라든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제가 이 종목을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B2C 생활 가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렌탈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렌탈하면 자동차라든가 뭐 그 정수기 좀 말하는데 뭐 전기 레인지, 안마 의자, 매트리스까지 전부 다 그 렌탈로 가는 추세에서 소유보다는 공유로 가는 추세에서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하기도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주주는 보면 이게 쿠크홀딩스가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쿠크홀딩스 그다음에 구자신인데 이 구자신 씨가 쿠크홀딩스의 약 42%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구씨의 전부 재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룹 현황을 보면 쿠크홈홀딩스가 있고 홀딩스 밑에 쿠크홈시스가 있습니다. 그 쿠크홈시스는 쿠크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만드는 제품을 판매 또 렌탈하는 게 주 목적인데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다음에 이쪽에 미국까지 여기는 인도네시아, 미국까지 판매 범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쿠쿠전자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쿠쿠홀딩스에서 다시 상호 변경해가지고 쿠쿠홈시스로 바꿨습니다. 주로 제품은 이제 정수기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 비대,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안마의자, 매트리스, 세정기 등 반려동물 상품. 옆에 오른쪽에 보이죠? 반려동물 상물에 보면 전기를 넣으면 뭐 시원한 바람이 부른다든가 여름에 그런 쪽 따뜻한 바람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그게 주로 그 렌탈을 하고 있고요. 인앤아웃 정수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하는데 직수 정수기라 굉장히 작고 피터 여기 보면 물 저장 없이 바로 순간적으로 가열 내지 직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 또 전기분해 살균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또 그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필터를 교환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정수기 쪽 보면 4개 회사가 특히 가장 큰데요.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큰 코웨이, 그다음에 SK 매직, 그다음에 LG, 쿠크, 요즘은 이제 또 뒤에 가면 삼성까지 나오죠. 모델명이라든가 렌탈료, 의무 사용 기간, 그다음에 저 가격, 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는 솔직히 말 정수기가 없는데 사면 이걸 사겠다 싶은 게 얼마 전에 이제 그 다른 집을 방문했는데 냉수도 안 되고 온수도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형이고 가격도 싸다고 들어서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고요. 코웨이, SK매직, LG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실제 이제 재무적인 상황을 보면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건 발행 내역이 전혀 없고 상당히 좀 깔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하고요. 실제 이제 2월 달에 그 어떤 뭐 리포트를 보니까
이렇게 전망이 쭉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약 영업이익이 1,500점 되겠다라는 게 그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1,200까지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거의 3분의 2, 3분의 1이 들었고 그 영업이익은 거의 배가 뛴 상태죠. 이제 어떤 리포트에서 이렇게 추정으로 나와 있던 건데 1,252억이 영업이익이 되겠다는 게 거의 적중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약 1,200억쯤 되니까 약 50억 차이는 있지만 거의 적중을 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유동 비율이 약 200% 이상이고 뭐 이런 쪽 유동 비율이라든가 부채 비율도 상당히 계속 좋은 SK 매직이라든가 코웨이에 비해서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좀 오래된 자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웅진 코웨이도 코웨이로 바뀌었죠. 웅진자를 떼고 그런 상태이고요. 제품 매출을 보면은 이렇게 일시불로 파는 거 그러니까 정수기라는 공기를 파는 것이 약 16%라면 렌탈로 하는 게 약 82%다. 그러니까 쿠쿠홈시스는 렌탈을 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수 외수를 한번 그 수출을 보면은 가전업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정수기를 파는 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그 렌탈 쪽에 내수가 약 그 3분기 쪽에 약 1,360억 정도, 수출이 약 1,100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기말 제가 어제 업데이트했는데 기말로 보면 여기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내수도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많이 늘어난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탈 사람도 수출이다. 수출이면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가 주가 되죠. 말레이시아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내수 해외 매출 비중을 보면 정수기 등이 렌탈이 약 내수가 44%, 수출이 37%, 39%인데 이게 기말로 가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기말로 가면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그 대신 일시불로 해외에 정수기 등을 판매한 게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전에는 판매한 게 해외 판매가 3.8%였다면 지금 13.8로 늘어남으로써 이게 줄었지 이게 자체적으로 절대값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 상황을 보면 이것도 두 가지 이제 실제 3분기 쪽하고 이제 기말하고 비교를 해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약 그 200, 2천인가요? 2억이죠. 2천억인데 매출이 약 2,556억으로 늘었고요. 눈에 띌 종목은 이제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이 그 좀 많이 늘었다. 그것도 플러스다. 여기는 미국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고 마이너스인데 늘었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매출도 늘었지만 대신 영업이익도 많이 그 적자가 그때는 그만큼 커졌다. 아마 시초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좀 위로를 삼고 싶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이 좀 늘어났다는 게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매출 추이를 보면 대개 이제 다른 회사 코웨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연평균 10% 이상씩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웅진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도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약 3,700억 정도 했는데 여기는 5,026억, 5,260억 정도. 여기도 웅진 코웨이도 많이 늘었죠. 대신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매출액이 8억? 이게 80억? 800억. 800억 정도. 적자도 그만큼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SK 매직은 뭐 그야말로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좀 소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말 이게 19년도 기말은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동남아 진출업체를 보면 웅진 코웨이, 우리가 지금 발표한 쿠코 홈시스, 청우 나이스, SK 매직인데 아, 그 웅진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아마 인도에 진출할 것 같고 그 쿠코 홈시스는 작년에 진출해서 이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실적이 있고요. 물론 적자긴 영업이 적자긴 하지만 그다음에 베트남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이쪽 그 웅진 코웨이하고 쿠콤시스가 하니까 청운 아이스나 SK도 매직도 말레이시아 진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상황을 보면 소유보다는 공유다라는 뭐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고요. 또 쿠코에서는 매트리스까지 홈쇼핑에서 100억을 달성하는 뉴스가 있었고 웅진코웨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정이 쭉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쿠콤시스가 계정 전체 계정을 보면 코웨이 다음에 2등이다라는 뭐 뉴스도 뭐 자기 나름대로 주장도 하고 있고요. 실제 시장 점유율을 보면 웅진 코웨이가 54%, SK 베이직 14%, 청호나이스 12%, 쿠콤시 12%인데 쿠콤시스에는 해외 매출까지 하면 2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렌탈 보면 주로 차량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차량하고 그다음에 장비들, 그다음에 이제 개인 우리 가정용품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라든가 뭐 기타 청정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되겠죠. 쿠콤시스하고 이렇게 코웨이하고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정수기가 부품은 제일 많고 여기 물론 코웨이도 많지만 비중이 이쪽은 그 매트리스라든가 그 기타 그다음에 청정기까지 있는데 쿠쿠는 주로 정수기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아마 큰 것 같습니다. 주가 현황은 이게 2월달 얘기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좀 여기 팍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과대 저평가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경쟁 강도가 좀 크다라는 게 가장 큰 그 리스크이기도 하죠. 내용은 이제 쭉 보시면 대해서 아실 것 같고 국내 성장성 국내적으로 보면 여력은 남아 있지만 그다음에 5년 전까지는 정수기가 85% 비중이었는데 쿠코온시스가 저가형 소형 가정을 중심으로 쭉 하고 있고요.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진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그동안 3년 동안은 말레이시아에서 약 260% 이상 성장을 했고 매년 30에서 40만 계정을 이제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현재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115만, 동산 약 70만, 약 45만 정도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웨이에서는 베트남하고 베트남 아직 진출을 하고 부주공사이니까 베트남을 가자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좀 보시면 한국이 약 3.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 LA 뭐 한인 사업도 시작해서 아마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까 실적대로 좀 실적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약 20년 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1년 동안 파견 나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어 계통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똑같은 이슬람 문화이고 또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금방 홍수가 막 스콜처럼 쏟아지다가도 물이 금방 없어진 게 저장성이 없다. 그래서 저희 이러는데 식모 아드님이 완전 일용직인데 물값으로 반절 쓰고 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으니 물값을 반절 쓰고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물값은 비싸고
먹을 물은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만 이제 자카르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는 그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못 사는 사람 굉장히 못 살고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그래서 아마 자카르타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좀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그 수도 보급률이 이제 도심지의 물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게 이제 뭘 여기 보시면 자카르타 같은 경우도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을 끓여 먹거나 사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중상층 소비자가 증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이제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생수 소비의 증가 현상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중산층 소비가 증가가 되면 생수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 생수 소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정수기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죠. 최근 이제 인도네시아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일본, 독일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이 7위 정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로 봐서는 대기업에서 진출하고 있다. LG나 삼성이 렌탈 시장을 이렇게 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프리미엄 정수기를 내놔서 렌탈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또 직접 진출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동맹을 해서 또 다른 접근법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역시 보면 국내 업체끼리 그 경쟁을 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뭐 삼성하고 LG하고 하듯이 1등과 2등과 차이는 천지 차이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가장 큰 문제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쿠쿠에서는 렌탈창에서 SK 매직을 누르고 2위에 올랐다. 막 선전을 했었죠. 이건 물론 해외 계정까지 합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업계에서는 뭐 갸우뚱했다는 내용이 이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사경인 회계사가 이렇게 제시한 그 책을 읽고라도 제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약그 매수 구간이 약 그 34,000원, 적극적인 매수가 약 3만 원 선, 1차 매도, 2차 매도 이렇게 제가 30% 가치가 증가했을 때 6만 3천까지 가는 게 목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을 혹시 말씀드렸고요.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제 블로그에 와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